오는 12월부터 정부 세종 신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요일 기준 천안 지역 신규 확진자가 10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올 상반기 세종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26일까지 202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입주 예정인 정부 세종 신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최종 결정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임시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집무실 건립 3단계 로드맵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정부 세종 신청사 일명 중앙동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준공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 입주할 부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 그리고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세종청사를 찾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이 두 개 부처를 입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청사 입주 계획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임시집무실 설치 계획은 역시 빠져 있어 지역에서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 가운데 신청사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하겠다던 2단계 약속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세종청사 1동과 불과 450m 떨어진 신청사에 기존 시설과 유사한 집무 공간을 구축하게 될 경우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향후 독립적인 세종 집무실 신축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정부가 용산집무실관다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당초 원안대로 신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 수정한 추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과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이중 잣대로 용산은 되고 세종은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민관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일요일 기준 천안 지역 신규 확진자가 10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인 17일 자정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34명입니다. 2주일 전 87명, 일주일 전 183명에 이어 주말에도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토요일인 16일에도 일주일 전 226명에서 533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안에서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8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5만 2,416명, 사망자는 35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 대상을 50대 이상 전체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 1339번으로 예약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요. 정작 현충사 이외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나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산시가 현충사와 은행나무길을 잇는 지점에 이순신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청년기를 보낸 곳인 아산시. 충무공의 정신과 위협을 선양하기 위한 현충사에 매년 7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현충사 이외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시설이나 체험 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의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이순신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장기를 보내신 곳인데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 평생에 도전하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것들, 이거를 어쨌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현충사와 은행나무길을 잇는 연계 지점에 위치할 예정인 테마파크에는 이순신 장군의 도전정신 콘텐츠를 담은 놀이 체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85억 원으로 아산시는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4년 착공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명량해전 등을 소재로 한 어드벤처 놀이기구, 체험 편의시설, AR, VR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 체험 공간이 아산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 상반기 세종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119 신고 건수는 모두 48,3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05건에 비해 1,458건, 비율로는 약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67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하루 평균 신고 접수 건수 또한 8건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2,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급 신고 및 상담 실적과 함께 화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화재 신고도 늘어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26일까지 202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후보자로 추천된 도민의 공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열리는 도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합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는 각 읍면동 지역회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86건의 사업을 접수받았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사업부서 검증을 통해 이 중 19개를 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투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시민들과 아이들의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3년 만에 운영을 시작한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은 수영조와 어린이 물놀이장, 물놀이용 조합 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취식 공간과 임시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장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대 천안시의회 정도희 전단기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도희 의장은 여야 사이에는 균형 있는 의회, 행정부와는 협치할 부분은 협치하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도희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도희 의장님께서 이번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되셨어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12년간 우리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 백석동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기에 이번에 불당동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사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네. 제 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사선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 많은 경험을 아마 이번 전반기 의회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되지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의회를 보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정당별로 선출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 좀 의회를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14석, 더불어민주당이 13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요. 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회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원 수로 본다면 13대 13으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2곳,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2곳으로 이렇게 예. 운영하게 됩니다.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3대 3으로 여야 동수이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4대 3으로 한 상임위는 여당이 예. 다른 상임위는 야당이 한 석이 이렇게 많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와 야를 떠나서 천안시 의회는 천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결의 장이 아닌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앞으로 의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구성도 굉장히 또 균형감 있게 하셨고 또 대화 소통을 또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가 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다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있는 어떤 뭐 질적인 향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2022년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내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6월에 6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을 했고 또 이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이번 9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보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 갖추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라 더욱 활발하고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정책 지원도 많이 돼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높으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행정에 접목을 하면 정말로 균형이 있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아니면 의회의 어떤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바뀌게 되면 자칫하면 행정부가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분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와 같이 협치를 하고 협력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천안 시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시정이 제대로 이렇게 방향타를 잡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것이 있다면 의회는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저는 12년간 의정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4년 동안도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의장님께서 12년의 의정 활동을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이 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안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의원님들은 결국은 지역구에서 세세하게 일단 선출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통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시의원님들은 늘 천안 시민들 향한 초심을 강조합니다. 그 초심을 망각하는 순간 시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의원과 시민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분들로 지역의 민원과 관심사를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의회의 문은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의 문은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활짝 열린 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으로서 전반기를 또 탄탄하게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늘 천안시 의회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명의 천안시 의회 시의원들은 천안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끔한 질책, 귀 기울여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정말 의장께서 쭉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든든한 부분이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그 역할은 시민들의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앞으로도 큰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생들과는 달리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천안 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긴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 청소년단입니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복지와 인권,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해외 학교 밖 청소년과의 소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학연수도 되게 많이 가고 교환학생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주변 학교 밖 친구들은 아직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해서 해외와의 교류, 소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방법 등의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두 4차례 지역회의를 통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낸 정책이 여성가족부 소관일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타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돼요. 학교 밖 청소년의 시각에서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꿈드림 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 동안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에서 상리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진 11점과 영상 3편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수십 년간 주민들의 목욕탕으로 자리했던 청자장을 주민과 청년, 예술가를 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세종시 가람동 일원에 캠핑카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면수는 모두 180면으로
한정된 주차면을 고려해 세종 시민만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은 8월부터 10월까지 캠핑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명을 채용합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은 오늘 9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 활동과 불법 소각, 자동차 공회전 예방 활동 등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산시이며 차량 등 이동수단을 갖추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으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아산시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산시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0일까지 2022 해안환경 천안 청소년 독도 탐방대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4세에서 16세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모두 15명을 선발합니다. 독도 탐방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15만 원입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